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한 여자입니다. 최근에 전 남편을 뜻밖의 보게 되어서 생각이 난 김에 제가 전 남편과 이혼 스토리를 늘어볼까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아시는 분 소개로 맞선 비슷하게 해서 만나다 1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전 남편이 저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참 착해 보여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과도 잘 어울리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이유였대요. 전 남편은 그동안 사귀는 여자가 여럿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 남편이 효자라는 것이었대요. 전 남편은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었죠. 당시에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셔서 전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동생들과 부모님을 각별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에서도 전 남편은 장남이면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신부감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뜸 물었어요. 요새 사람 같지 않게 책임감이 강한 장남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집에서는 장녀인 터라 전 남편을 이해했어요. 전 남편은 결혼하게 되면 저희 친정집에서도 맞사위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해서 참 듬직하니 마음에 들더군요. 요새 사람처럼 얕지도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점이 좋았어요. 시댁 쪽에서는 제가 직장도 좋고 전 남편이 참 마음에 들어 하니까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침 시동생이 오랫동안 사귄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는데 장남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좋았어요. 전 남편은 전문직 종사이어서 수입도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용돈부터 아직 대학생인 남동생의 용돈도 잘 챙겨주곤 했었죠. 저도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도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할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급히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서열을 중시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장남이 우선이셨죠. 당연히 장남인 전 남편이 아기를 먼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속도 위반해서 아이를 먼저 낳으신 걸 뭐라 하진 않으셨지만 대신에 저희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뵐 때마다 아기 소식을 물으셨어요. 아이는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것이 좋다시며 한약도 지어주시고 매일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언젠가는 임신하게 되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한약도 잘 먹고 있다라고만 하고선 너무 먹기가 역겨워서 거의 먹지 않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불임 걱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결혼 후 넉 달이 되었을 때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첫 손주라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전 남편도 동생이 아기를 낳았다면서 자기 자식인 것 마냥 아기가 보고 싶다고 동생네 집에 아기용품 선물 사들고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때쯤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혹시 피임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직장일 때문에 아이를 일부러 늦게 갖는다고들 하는데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며 행여 그럴 생각 말라고 다그치셨습니다. 낳기만 하면 아이는 시부모님이 맡아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병원에 함께 가서 문제가 없는지 진단받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차를 써서 시어머니랑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진찰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도 들으셨지만 임신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지극히 정상이니 혹시 걱정이 되시면 남편분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들한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부간의 사이인 줄 눈치챈 의사가
요새는 남성 불임이 많다며 며느님이 이상이 없으니 아드님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 말씀이 놀라웠어요. 우리 아들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확실히 아니죠. 했어요. 시어머니도 말해놓고 잠깐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같았지만 무슨 당당한 일인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오래전 철없던 시절에 술집 여자를 만나서 임신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산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의사도 나도 놀랐네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 저런 말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 보고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신하지 않는 저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알게 되었었죠. 술집에서 만나서 임신했다는 그 여자에 대해서 전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런 말까지 다 했냐며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전 남편 몰래 강제 유산시킨 거라고 했어요. 절대 술집에서 놀던 여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었대요. 아무튼 이래저래 저는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젠 점점 노골적으로 시어머니 간섭이 시작되었고 몰랐던 전 남편의 과거까지 알아버렸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시어머니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퇴근 후 회사 일로 많이 피곤했지만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가을 김장철이 다가오자 회사 직원 가족이 배추 농사를 짓는다는데 완전 싼 가격에 배추를 판매한다고 해서 많이들 예약 주문했어요. 저도 한 번도 김장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렴해서 꽤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넉넉히 해서 동선에도 주고 시어머니께 자랑 삼아 보내드리고 싶었고 친정엄마가 허리 디스크도 있으셔서 김장 못하게 하려고 김장을 해서 보내드릴 생각이었어요. 전 남편이 함께 거들면 걸구적거리고 뭐하러 이렇게 많이 김장을 하냐고 야단할까 봐서 일부러 전 남편이 출장 간 날을 잡아서 김장을 했습니다. 절임 배추이니까 레시피 보고 고추 양념만 잘하면 되겠거니 했었죠. 그렇게 이틀을 혼자서 거의 꼬박 날 세워가며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늘어놓고 잠깐 쉬고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더디고 오래 걸렸지만 겨우 다 끝내고 나서 무너지듯이 너무 피곤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끙끙 앓고 누워서 미친 듯이 잤네요. 얼마나 한참을 잤을까 저도 모르게 제가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하혈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도 무너질 듯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마법이 빨리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후회도 했지만 막상 김장을 담아놓은 김치통들을 보니까 흐뭇했었죠. 그리고 회사에 하루 연차 쓰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었더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전 남편은 무식하게 김장을 혼자 했냐면서 속상해하면서 다신 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유산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때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첫 유산을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아서요. 동서나 아기가 돌잔치 할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곱지 않은 눈빛을 보냈어요. 그렇잖아도 첫 조카인 동서나 아기를 안고서 전 남편은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초라하고 작아지는 내 모습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 친구들을 만나도 아기 키우는 얘기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고 전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시댁이 무슨 빚이라도 진 듯한 모양새로 더욱더 나름 잘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시부모님 용돈과 선물도 자주 해드렸고 자주 찾아뵙진 않았어도 저는 맏며느리 역할은 잘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되어가자 시어머니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태도이셨어요. 저를 데리고 유명 불임 클리닉 산부인과에 갔는데 불임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서로 헤어지는 게 좋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당신 아들을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그렇게 종용하셨어요. 처음엔 전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을 때는 화를 많이 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전 남편을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곤 했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혼을 하면 서로 좋지 않냐고 하셨어요. 장남이 자식 없이 인생을 보내는 건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네요. 자식 못 낳는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한테 눈치를 보고 사느니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라고 하면서 벌써 선볼 아가씨를 물색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시댁 출입을 금하셨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서 결단을 내려서 신속히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생신 때 전 남편이 유명 한정 식당에 예약 걸어두고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박차고 나가시자 시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어요. 그 자리에 왔던 동서네 부부와 아가씨도 표정이 굳어져 버렸고요. 전 남편은 난처해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엔 서방님과 동서도 아가씨도 저를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어느 순간 저를 쏘닥보듯이 불청객 취급했어요. 알아서 눈치껏 사라져주길 바라는 표정들이었죠. 시부모님은 일부러 더욱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네 부부가 사이가 좋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이판사판 해보자는 심산이셨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이혼시키려고 작정하신 듯 보였습니다. 염치없이 전 남편을 놓아주지 않고 당신 아들 인생 망치는 여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명절 때도 문전박대를 당해서 돌아왔고요. 전 남편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속 저를 감싸고 돌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전 남편은 절대로 자기 부모님과 연 끊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천성이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댁 출입을 전혀 못하고 몇 년 동안 전 남편 혼자 시댁 출입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시부모님께 불임 클리닉 센터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시험관 아기로 낳게 되면 쌍둥이 나올 거라고 그때까지 후회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어요. 그렇지만 시험관 아기는 잘 안 되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버려진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자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전 남편 핏줄 아니다고 얼마나 저한테나 그 아기한테나 비웃을지 뻔하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동생도 결혼했는데 아니 글쎄 결혼한 지 2달 만에 올케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저런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했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처럼 임신만 하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은 완벽한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구역질하고 속이 메스꺼리길래 기다리고 기다리다 임신이 아닌가 했어요.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상상 임신이라네요. 그렇게 결혼 7년이 넘어가자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자 열이 받으셨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를 불러서 이혼을 시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 인생 돌려주라고 했다네요. 그동안 속상할까 봐서 시댁 출입도 금지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셨는데 시어머니 말을 듣고서 친정어머니께서 엄청 우셨습니다. 그쯤 되자 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놔두고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나 의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테릭하게 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했습니다. 당시엔 우울증도 심하게 온 터라서 성질도 괴팍하게 많이 변해가더군요. 전 남편과 매일 다투고 싸우고 울고불고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전 남편을 보고서 시부모님은 잘됐다고 얼마나 손뼉 치실까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여동생에게 울며불며 하소연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내 옆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시댁집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오지 않아서 엄청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한다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딸 좀 제발 데려가라고 부탁한다고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잖아도 시어머니 처사에 화가 나 있었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아들 가진 갑질 행세를 하느냐고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제 전남편 와이프 자리 비켜주면 남편 색식감들이 줄을 섰다면서 남편한테 빈대처럼 붙어있는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젠 지긋지긋해서 함께 못 살겠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우는 소리 하며 칭얼대는 소리도 지겹고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는 소리도 지겹고 동생들까지도 저를 미친년 취급한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었네요. 결혼 한 번도 안 한 노처녀인데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 별거 중인 상태라고 말해줬는데도 괜찮다며 전 남편과 사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참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여자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네요. 그렇지만 저랑 함께 있으면 불임이건 아니건 간에 너무 힘들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젠 저랑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대 얻어맞아서 정신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합의 이혼만 해주면 최대한 빨리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단 말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주고 떠나겠답니다. 위자료도 충분할 테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했다가 악을 쓰고 때를 써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남동생이 매형인 전 남편을 단판지으려 만났는데 이혼 결심이 굳어있더랍니다. 그리고 벌써 그 여자랑 함께 살려고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말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제발 누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 밟자고요. 그러면서 남동생이 저희 손을 잡고 매형을 놔두자고 했어요. 엄마도 모두 이혼하는 게 맞다고요. 매형한테 벗어나서 누나 인생을 다시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현재 남편은 저보다 12살이나 더 많아요. 전 부인과 사별한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딸과 아들이 둘 다 유학 간 바람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긴 했어도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한마디로 돈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회사에서 오며 가며 저를 한 번씩 봤다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배시했어요. 이혼녀라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나를 관심 가져주고 다정하게 다가오니까 바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는 말에 약이 올라서 저도 재혼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재혼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고 멋지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같은 동년배 친구들은 아이들 교육이다 뭐다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데 저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 쓰고 사는 재미도 꽤 괜찮더군요. 아이도 한 번도 안 낳아봤겠다. 속 썩이는 애들도 없겠다.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매일같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시시때때로 전신 마사지에 얼굴에 보톡스 그리고 코 성형까지 명품 의류의 핸드백까지 저는 오히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입금된 얼굴과 몸매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거기에다 남편이 다정다감하니 잘해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백화점이나 길을 지날 때 유모차 끌고 가는 아줌마들에게 시선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만 봐도 내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신기하고 경이롭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현재 남편에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현재 남편이 회사에 새로 법률 상담을 맡아줄 팀을 새롭게 꾸렸다고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요리사가 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죠. 새로운 법률 자문팀에는 기존의 전문직 종사자들 3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6명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로 물갈이를 했다는데 그 부인들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잘 어울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내조를 위해서 참신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인 줄 금방 알아챘어요. 못 본 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새 많이 늙었더라고요. 전 남편이라고 생각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왜소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서 참 보기가 거시기 했습니다. 거기에다 따라온 그 여자, 나랑 이혼도 하기 전에 사귀었다던 그 여자도 왔어요. 아니, 뭐야? 이렇게 못생긴 여자였어? 완전 아줌마네. 늙었고 촌스럽고. 겨우 저런 여자랑 재혼하려고 이혼하자고 기를 쓰고 덤빈 거였어? 전 남편을 따라온 그 여자를 보고서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보니 완전 여신 같았네요. 전 남편은 저를 보고서는 놀라긴 했지만 닮은 사람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눈치였습니다. 엄청 예뻐졌고 날씬하고 화려해져서 옛날에 수더분했던 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이혼한 전 부인을 벌써 잊었냐고 했더니 둘 다 깜짝 놀라더군요. 현재 남편에게도 소개시켜줬어요.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떠난 전 남편이에요.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현재 남편은 쿨하게 2년 한 번 대단하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와이프는 매우 당황했어요. 아무리 애를 2번씩이나 낳았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던지 뱃살도 축 처지고 얼굴은 넙떡해서 완전 후덕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런 여자랑 애기 낳고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볼품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도 먼저 손 내밀며 아는 체를 했어요. 그동안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보게 되네요. 암튼 반가워요. 저는 당신 남편의 전부인이에요.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내민 손을 가볍게 터치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과 전 남편 와이프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한데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다른 2분 부부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남편이 일단 어찌됐건 즐겁게 식사나 하자고 분위기 띄우더군요. 남편의 그 여자는 식사 내내 돌 씹는 표정으로 굳은 표정이지만 억지 웃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렸을 텐데도 잘 참고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식사하는 내내 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지만 완벽한 제 외모에 기가 완전 죽어 있었어요. 2분의 다른 부부들이 저보고 완전 미인이라며 이구동성 말하는데 듣기 참 좋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따로 전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겨우 저런 여자랑 살려고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 참 실망이네. 아니지. 씨바지 능력이 있었지. 그래, 씨바지. 그리고 말했어요. 씨바지 능력 아주 대단한 거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애들한테 좋은 아빠로 잘 지내길 바래. 그리고 부탁인데 이젠 제발 내 주위에서 얼쩡거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부탁이야. 나 요새 다 좋았는데 잡것들 보게 되니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말이야. 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아주 최대한 교양 있게 말했는데 좀 무서웠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사는 그 여자한테도 가서 말했어요. 전 남편이 당신과 살겠다고 집 나가서 이혼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네요. 유부남 이혼시키고 사니까 살만하던가요? 아님, 전 남편이 이혼하고 올 테니까 같이 살자고 하던가요?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끝까지 내가 이혼 안 해줬으면 불륜녀로 남았을 텐데. 저도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거지 같은 당신 남편을 떠나게 됐잖아요.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당신이나 당신 남편 내 수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주세요. Please.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와이프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뒷걸음질 치더니 전 남편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현재 내 남편에게 이래저래 핑계대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알아듣게 얘기했더니 알아서 남편 일에 대해서 손 떼고 법률 자문팀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렇게 볼 것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한테 내가 왜 그렇게 매달렸었는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저런 인간과 이혼하기를 천만다행이다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련된 현재 내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운명의 장난이란 게 있을까요? 전 남편과 그 불륜녀를 보니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 애기 낳고 끼리끼리 만나서 좋고 난 기다리던 운명인 남편을 만났으니 또 거기에다 볼성 사나운 전 남편을 보며 옛날의 회한을 털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전 남편아, 소중한 애기들 잘 키워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